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대구시가 독점 택시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티가 과도한 호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대구로 택시 등 다른 호출 앱을 이용한 고객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건데요. 업체 측에선 대구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오해라고 합니다. 논란이 된 부분을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짚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선 용학도서관 2023 생태환경 아카데미 소개합니다. 8월 21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칠곡분기점 부근 142km 지점에서 2km 정도 정체를 보이고 있고,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는 동명휴게소 122km 지점부터 다부터널 125km 지점까지 3km 구간 차간 간격 바짝 좁히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남대구 나들목 일대로 답답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아양로 큰고개 오거리에서 입성 내거리 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은 모습이고, 달구발대로 내당역 내거리에서 두류 내거리 방향으로도 차간 간격 좁힌 채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수송교 지하차도 나오기도 답답하고요. 이어 신천교 지나 침산교 나올 때까지도 속도 줄인 채 이동하겠습니다. 대학로 복현 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삼거리 방향으로는 신호 3번까지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대구와 구미가 24도, 경산과 김천이 3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남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고, 주 중반부터 비 또는 소나기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7.9도, 습도는 83%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죠. 예, 대구 도심에 출몰한 멧돼지가 사살됐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토요일 밤 10시 40분쯤 수성구 파동나들목 인근에서 멧돼지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멧돼지는 신천대로를 통해 중동교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밤 11시를 조금 넘은 시각에 남구 봉덕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다시 발견됐습니다. 여기 주민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는 시간대에 아파트 단지 근처까지 내려왔네요. 예, 경찰과 소방당국은 긴급하게 3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멧돼지와 대치 상황을 이어갔고, 남구청은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주민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멧돼지는 자정이 지나 포위구역을 탈출해 새벽 1시 20분쯤 500m쯤 떨어진 다른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재발견됐습니다. 여기서 엽사가 쓴 엽총에 2발을 맞은 멧돼지는 계속 도주했는데 결국 경찰이 쏜 권총 5발을 더 맞고서야 숨을 거뒀습니다. 멧돼지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대구 도심 멧돼지 출몰 소식이 계속 들리는데 개체수 조절이나 출몰 시 대응책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가스공급 시설인 대구 서구 중리동 정합관리소 증축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으나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설명회를 조기 종료했습니다. 설명회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 7시쯤 서구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설명회에는 서구 주민들을 비롯해서 서구 지역구의 시의원과 구의원들까지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참석자들은 위험시설인 정합관리소 증축은 불가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가스공사 측이 처음 20분 동안 사업 설명부터 진행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은 공사 측을 성토하다 30분 만에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네, 설명회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는데 정합관리소가 어떤 시설인지 사업 내용을 좀 짚어보죠. 예, 이 정합관리소는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춰주는 시설인데 현재 벙커 CU를 쓰고 있는 성서 열병합 발전소에 액화천연가스를 투입해 발전 용량을 늘리는 데 필요합니다. 가스공사는 당초 달서구 갈산동에 공장 부지를 매입해 정합관리소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네.
달서구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고 기존에 있던 서구 시설을 증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가스공사는 중리동 정압관리소를 증축하고 성서 열병합 발전소까지 이어지는 가스배관을 1.5m 깊이 지하에 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달서구에서 서구로 변경을 해서 주민들 반발이 더 크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정압관리소가 위험시설인지 아닌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의견이 다소 갈립니다만 기술 고도화와 주기적인 검사 관리 체계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극히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정압관리소에서는 가스를 전달하기만 하고 저장은 하지 않기 때문에 도심지 운영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서구에 각종 기피시설이 이미 몰려있는 상황에서 또 특히나 다른 지역이 반발이 단초가 돼서 서구에 있는 시설을 증축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가스공사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반발이 컸던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계속 주민들을 설득해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가스공사는 추가적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 차이를 좁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소식 보죠. 올해 지방정부 세수 부족 현상이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구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각 시도의 지방세 수입은 52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9% 감소했습니다.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를 거뒀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도 부진했는데요.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세수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1에서 6월 지방세로 1조 8천억여 원을 거뒀는데 예상한 세입 대비 38.8%에 그쳤습니다. 네, 세수가 왜 이렇게 부족하게 됐나요? 무엇보다 경기 둔화 현상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우선 대구 부동산 경기가 전국에서 가장 좋지 않다 보니까요. 작년 상반기 5,500억 원이 거쳤던 취득세는 올 상반기 4,400억 원으로 23% 줄었고요. 전체 지방세수 감소분이 절반이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또 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소비세 부진, 법인 실적 감소 등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또 대구시는 이런 경기 둔화 예상 속에서도 올해 세입 예산을 4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천억 원 정도 높게 잡으면서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이 세수가 줄어들었으니 지역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나갈지도 걱정이 되네요. 슬기롭게 대처하길 바라고요. 다음 소식 보죠. 허리띠에 흉기를 차고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40대가 대구지법에서 징역 6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칠곡한 편의점에서 20분 가까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손님을 막아서는 등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흉기 소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흉기 난동 사건 사고 소식 정말 그만 듣고 싶네요.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야월에서 작은 목욕탕 운영하는 이재진입니다. 저희 목욕탕은 올해로 50년이 됐는데요. 할아버지가 운영을 해오시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손자인 제가 돌려받아 지금까지 영업을 해왔습니다. 목욕탕에 온탕이 하나 있고 냉탕이 하나 정도밖에 없는 작은 목욕탕이기 때문에 제가 탕에 물을 넣을 때부터 저녁에 청소할 때까지 항상 혼자서 모든 운영 과정을 제가 이렇게 운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는 목욕탕이 여름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목욕탕을 한다는 것이 진짜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욕탕을 운영하게 된 뒤로는 단순히 즐거웠던 장소가 아니라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게 됐다는 점이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목욕탕이 좀 오래되기도 했고 동네에서 지정한 노인 우대 목욕탕인데요. 매일 새벽이면 오시는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항상 그분을 2층에 남탕이 있었는데 2층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동네가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50년간 운영해오던 저희 목욕탕의 영업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자주 이용해주시던 고객님들께도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항상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휴식을 지었던 저희 목욕탕처럼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보며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민들이 잘 몰랐던 대구로 택시와 카카오 택시 앱의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대구시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좀 문제가 대중들에게도 알려진 거죠. 네,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수수료 부당 징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네. 카카오 앱을 사용하는 택시기사가 대구로 앱을 중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구로 앱 승객이 탑승을 할 때도 운임에서 수수료를 떼어간다라는 겁니다. 기사 입장에서는 콜 한 번에 수수료를 두 번이나 이제 부담하는 셈인데 대구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네, 이게 좀 구조가 복잡한데요. 이 상황을 좀 이해하려면 운송 플랫폼 사업의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 편상 번호로 분류를 좀 해보면 1번은 운송 사업, 2번은 가맹 사업, 3번은 중개 사업인데 이 카카오 택시 앱은 2번과 3번 이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맹 사업은 우리 카카오 택시를 부를 때 보면 빨리 배차가 되는 이 카카오 택시 블루 있잖아요. 네. 이게 가맹 사업은 이 T 블루 사업입니다. 이 프랜차이즈처럼 가맹비도 내고 택시 전면에 이 광고도 이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 업체는 이 기사에게 중개뿐만 아니라 홍보나 교육 등 이 택시 운영 전반에 대한 이 서비스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매출액의 3.3%에서 4.5%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내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면 수수료가 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3번 중개사업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텐데 이게 카카오티 앱에서 하는 일반 호출입니다. 이게 단순 중개만 제공한다 이렇게 단순 보시면 중개요? 되는데, 예, 그 택시 전면에 광고도 없고 기사와 소비자 모두 수수료를 내지 않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시가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서비스는 이 수수료가 발생하는 2번 가맹 택시인데요.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3번 앱 호출을 통한 이제 매출뿐만 아니라 대구로 택시 등 다른 플랫폼 앱을 통한 수입이나 배회 영업을 통한 수입까지 모두 수수료 책정에 좀 포함하고 있어서 이게 좀 부당하다는 겁니다. 네, 이 대구시가 이를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 가맹 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야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따져봐야 할 지점이 이 대구시가 서로 사업 타입이 이 유형이 다른 2번 이 가맹 사업과 이 3번 이 중개 사업에 이 대구로 택시 간에 벌어진 문제를 이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이 대구로 택시가 지난해 12월에 이 대구형 공공택시 호출 앱으로 시작을 해서 호출비를 받지 않다가 올해 7월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업계 관행상 이 3번 중개 타입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7월부터는 호출 건당 200원, 월 최대 3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싸긴 하지만 네. 다른 업체에서는 중개 타입은 무료로 운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대구로 택시는 이 수수료를 부과를 한다는 거죠. 네. 물론 저렴하지만. 그럼 현재 카카오맵과 대구로 택시 앱을 사용하는 택시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대구시에 이제 운영되는 택시가 한 13,500여 대 정도로 되는데 전체가요? 그렇습니다. 네. 카카오 가맹 택시인 T블루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35% 약 한 4,700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대구로 택시는 전체의 78% 1,500대 정도로 대구로와 카카오 등 상당수 여러 호출 앱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앱을 다 사용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고객 확보에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택시의 경우 보통의 가맹 계약과는 좀 다른 특수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이 원칙적으로는 가맹 사업에 해당하는 이 T블루는 네. 다른 사업처럼 택시 기사들에게 카카오 외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는 네. 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 등을 통해서 다른 호출 앱을 쓰지 않도록 했을 때 이 손해볼 게 없지만 이 택시업계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가령 지나가는 택시를 잡는 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택시 업계가 여러 호출 앱을 쓰고 있는데 만약 하나만 쓰라고
강요하게 됐을 때 이 택시 기사들의 이 반발의 소지도 있기 때문인데 타다금지법 이후에 택시 플랫폼 시장에 대한 이 정부의 규제가 강해지고 있는 만큼 이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서도 이런 입장을 내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 수수료 중복 부과 문제는 이 대구뿐만 아니라 이 공공택시 앱을 운영하고 있는 이 뭐 포항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도 같은 상황인 겁니다. 네, 뭐 다른 앱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 정도까지는 하는 것 같긴 하던데 뭐 이렇게 강제하기에는 좀 특수성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구시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서 뭐 업체 입장은 나왔나요? 일단은 좀 다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네. 불공정 거래 행위라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오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가맹 기사가 임의로 대구로 앱을 함께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비용의 주체인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 수수료, 또 대구로 택시 운영사는 호출 중개 수수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 것을 두고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됐다. 이건 좀 그 오해가 있는 거다, 이런 설명인데요. 또 실제 현장에서 가맹 기사가 다른 택시 앱을 통해서 호출을 수행하는지 여부까지는 좀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기존 가맹 사업의 공식만으로는 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지점이 다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파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카카오가 택시 호출 앱의 90%를 장악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가맹비를 낸 사업자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한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자신의 가맹 택시에 배차콜을 몰아줬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좀 확인이 됐고요. 네. 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잠정적으로 부과했습니다. 이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콜 몰아주기에 따라서 2019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가맹 기사의 월 평균 운임 수입이 이 비가맹 기사보다 최대 2.2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가맹 사업을 하는 택시 기사의 이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한 거죠. 그렇군요. 이번에 대구시가 공정위에 신고한 중복 수수료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뭐 대구로 택시 기사들에게는 좋아지게 될까요? 이것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좀 약간 미지수인데 네. 이 공정위가 그 중복 수수료 건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렇게 결과를 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앞서 이제 번호로 설명했던 2번 가맹 사업 또는 3번 중개 사업 중에서 지금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까지 좀 내몰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내무에서는 그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그리고 두 가지 타입 중에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려는 국회 요구 때문에 타입 3번, 그러니까 중개사업 철수 논의가 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구로 택시가 카카오 택시에 비해서 소비자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네. 카카오가 중개사업 중단에 좀 속도를 낸다면 기존의 그 3번, 그러니까 중개사업 이용 서비스만 이용하던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가맹 사업에 몰릴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이게 지난 4월에 대구시가 공개한 하루 평균 택시 호출에서 대구로 택시의 호출 점유율이 약 20%인데 이 수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기사들의 부담만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 백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이 카카오가 이 중개사업만 하게 되면 이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이 중개사업비를 내고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오히려 호출만 이용하는 택시 기사들이 기존보다 수수료 부담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수료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구로 택시와 대구시 입장에서는 이런 기사들의 불만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구로를 열심히 이용하는 저로서는 이게 좀 빨리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대구로 택시가 출범한 게 이 대구시가 카카오 택시 어떤 그 시장 독점적 지위를 깨기 위해서 나온 거였거든요. 예, 반응이 좀 나쁘지 않고 성과를 좀 거두고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대구시가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이 맥락에 좀 연장선에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구로 택시의 성공을 좀 이게 좀 시켜야 돼야만 대구시도 좀 최민이 서는 거죠. 그런 욕심이 있다는 말인데요. 현재 그 콜당 구분 없이 기사 개인의 전체 매출에서 수수료가 책정이 됩니다. 근데 이번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기술적이나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 좀 보호해야 될 건 결국에는 포화 상태로 생각하기가 어려운 대구의 이제 택시 업계입니다. 그런데 기사분들은 선임을 받기 위해서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런 그 어플에 대해서 다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 그런 경쟁에 매몰려 있다는 이런 현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현실을 알고 상대적으로 좀 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은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그 공정거래 못지않게 택시 산업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면 이 대구도 택시도 최근에 광고판을 붙인 택시에만 호출을 3초 먼저 주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이 배차 몰아주기 논란이 있거든요. 네. 대구로의 경우에도 이 초심을 좀 잃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일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용학도서관이 2023년 생태환경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극단적인 폭염, 폭우 같은 기상현상의 원인과 지금 할 수 있는 실천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박나영 리포터가 다녀왔죠. 네, 수성구 용학도서관에서 2023년 생태환경 아카데미 2차가 진행됐습니다. 이날은 강연을 통해 극단적인 기온 패턴이 생긴 이유부터 방사능 문제 그리고 환경재난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또 재활용 방향제와 친환경 향수 만들기 체험도 진행했습니다. 현장의 소리와 함께 이날 강연을 맡은 김은주 강사 이야기 들어봅니다. 우리는 여름이 이제 굉장히 길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기후변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는 느리게 우리가 하는 환경 실천은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체험 수업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탄소 중립 시대에 맞게 기후변화는 느리게 환경 실천은 빠르게라는 주제로 환경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더운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게 아이스팩이잖아요. 이 아이스팩을 활용해서 방향제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팩을 어떻게 분리배출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아직까지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스팩을 어떻게 분리배출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기회가 돼서 참 좋았다고 오늘 즐거웠습니다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오늘 수업을 한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환경 실천이라 하면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분리배출만 잘하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위에 있는 폐자원을 이용해서 환경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는 그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는 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먼저 젤 성분의 아이스팩은 포장을 뜯지 말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데요. 물을 잘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향을 충분히 배이게 방향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시민들은 기후재난의 심각성을 알게 돼 놀라기도 하며 앞으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참여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기 용학도서관에 영화는 주갑성입니다. TV 볼 때 무슨 빙하가 녹는다든가 우리가 익숙하게 보았던 동식물들이 사라져 간다든가 그런 거 보면은 너무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상상하기 싫어요.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 기사를 보면은 재사용보다는 재활용이 훨씬 환경 보호에 좋다는 얘기도 있어서 앞으로는 뭐 쉽게 버리지 말고 이걸 어디 재사용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큰 힘은 못 되지만 소소한 거 일상적인 거 거기서 하여튼 관심 갖고 유념해서 일상을 유지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정대입니다. 환경 문제, 그다음에 기후 온난화 문제 여러 가지 재해가 범람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환경에 관심이 가고 마침 이 수업이 있어가지고 참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던 정도인데 아마 세계 곳곳에 예기치 못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죠.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니까 이게 과연 환경재난이구나 이렇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전기를 좀 절약한다든가 모든 물건들을 아껴 쓰는 그 자체도 크게 나가면 아마 탄소를 줄이는 일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곳 용학도서관이 생태 환경 분야에 특화된 곳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인근 진박골이나 무악산공원에서 걷기와 탐방을 하는 체험활동 등 여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박진아 사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생태환경 아카데미는 환경 주제의 강연과 체험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생태 환경을 다루어 보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보는 생태 환경 프로그램입니다. 기후재난이라는 말이 점점 더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태풍이나 지진, 산불과 같은 환경재난 피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환경재난에 당황하지 않고 잘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도 환경보호를 함께 실천해보고자 기후재난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전문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는 시민분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더 보호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만족스러운 강연이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용학도서관과 분관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각 도서관의 특색을 살려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생태 환경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기후위기가 더 이상 예고된 재난이 아니라 눈앞의 재난으로 다가온 지금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담스럽고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서관에 오셔서 함께 기후재난을 이겨낼 방법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용학도서관은 분관인 파동도서관과 무학습 도서관을 통해서도 생태환경 특화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실천을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박나영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입추와 말복이 지난 지가 한참인데 아직도 덥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대구 안동이 34도고요. 김천은 35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막바지 더위 긴장 늦추지 말고 대비하셔서 건강관리에 이상신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8월 21일 아침의 광장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